76세의 봄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깨어보니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병실의 조용한 공기가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서만 써왔고 제 노후를 위해서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런 생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맡겨도 될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고요했고 그 속에서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말년에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맡기셨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며 작아져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가족의 사랑과 도움은 소중하지만 제 삶의 주도권만은 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당당하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일은 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넘어갔던 통장들을 모두 꺼내놓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있었고 월급이나 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계산해 보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무턱대고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생활과 내 생활을 분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제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프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도 거르지 않고 받기로 했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챙겨 먹었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서글플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제 입맛에 맞게 간소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시간이 제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만든 소박한 한 끼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 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제게 정말 필요한 곳인지, 혹시 너무 크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규모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 제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신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제 일은 제가 처리하는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리하는 돈으로 제 생활을 꾸려갑니다. 가끔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을 때도 제 돈으로 당당하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제게는 큰 자유감과 존엄감을 주었습니다. 건강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충분한 휴식 덕분에 병원에서 받은 마지막 검진 결과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사랑과 유대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그 관계가 의존적이지 않고 상호 존중에 바탕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면서 만나게 된 이웃 할아버지들과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서 80이 넘어도 정정하셨고, 어떤 분은 경제적 준비를 탄탄히 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성공적인 노후의 모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페이스를 찾아갔습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무리해서 하다가 무릎에 무리가 왔는데 이후에는 제 체력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식단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음식을 바꾸려고 하니 스트레스만 쌓였는데 조금씩 건강한 음식의 비중을 늘려가니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을 불러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혼자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제가 가장 잘 알고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예약도 제가 직접 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약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며 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저를 더욱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명하게, 더욱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마음이 온전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보내는 오후 시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모두 제게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제 의지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물론 가끔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온전히 책임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상호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고민이 있을 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가끔은 젊은 세대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도 참석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제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 건강, 집. 이 세 가지는 정말로 노후의 자립과 평화를 지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돈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건강은 일상의 활력을 주며 안전한 집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온전한 부모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준비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제가 준비한 만큼은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제게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선택이 정말로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나이가 들어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제가 살아가는 것이고 제가 행복해야 진정으로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제게는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